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이 특조위 회식 비용을 지인에게 계산토록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회식에 참가한 특조위 직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서, 즉 향응을 접대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진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이 특조위에 따르면요, 2015년 작년 11월 27일 특조위 직원 10명은 해수부 소속 파견 공무원 임모 과장의 주도 아래 명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세월호 특조위 직원 10여 명은 이 자리에서 약 2시간 동안 10병의 와인을 마시고 음식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회식 비용이 87만 7천 원이 나왔는데요. 이 특조위 운영비가 아닌 뒤늦게 한 명이 돈 내러 왔겠죠. 그러니까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 과장이면 뭐 한 4급, 3급 아니겠습니까? 이 공무원이 특조위 직원, 그는 특조위에서 고용한 직원입니다. 세월호 특조위에서. 전번에 그 직원들 30여 명을 채용하면서 말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명동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회식을 했는데 이 돈을 이 과장의 지인인 뒤늦게 합류한 중소기업 대표가 냈다는 겁니다. 특조위 직원들만 참여한 업무상 회식 자리, 그 완전히 특조위 회식 자리죠. 그리고 거기에 특조위에 간 해수부 과장도 파견자고요. 그런데 특조위 직원 회식에 왜 아무 상관없는 제3자 민간인이 계산을 하느냐 이겁니다. 회식에 참가했던 한 특조위 직원이 문제를 제기해 내부 회의가 열렸지만 결국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회식 비용을 계산한 A씨는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임 과장, 해수부 과장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이날 우연히 합석을 했고 기분이 좋아 계산을 했다. 문제 될 것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임 과장도 특조위 관계자에게 아무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는데 이 과장은 언론에 이 통화는 응하지 않았답니다. 아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뭐 우연히 합석했다. 이게 믿깁니까? 우연히 합석해서 87만 7천 원을 계산한 사람이면 참 이분 돈 많은 분이네요. 자, 술 먹기로 했고 좋은 데서 한번 먹자 해서 갔을 거고, 그러니까 과장이 거기에 좀 잘 보여야 되니까 왜 세월호 특조위원들 참 특조위원이 아니라 직원들 벨란 사람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소 좀 이렇게 기름도 좀 쳐야 될 것 같고 해서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해서 갔을 거고, 이 사람이 사는 줄 알고 갔을 겁니다. 근데 공무원이 지 돈 안 내는 줄도 다 알았을 거예요. 공무원이요, 과장이 87만 7천 원을 지 돈으로 결제하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폰서 한 명 부르자 이래해서 자기 아는 스폰서 격인 인물을 하나 불렀을 거고, 그래서 와인 10병을 먹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보통 사람 만났을 때 와인 한 병 먹어도요, 야, 와인 한 병 뭐 최소 한 4, 5만 원, 뭐 많은 비싼 거는 10만 원 하지 않습니까? 두 병째 가면 이거 시켜도 되냐고 서로 고민하지요. 근데 와인을 10병씩이나 드셨다 그러면 식성들 정말 대단한데요. 저 와인 10병 먹는 자리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세상을 바꾸자, 뭐 이 썩은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정의감으로 뭉쳐서 세월호 특조위에 들어온 분들이 와인이나 쳐드십니까? 그것도 민간인이 돈 내고요. 와인에 빠져서 익사하겠습니다. 와인 특조위 구성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뭐 중국, 베트남 이런 분들이요, 뭐 다른 제3국을 걸쳐가지고 환승하는 것처럼 김포공항에, 인천공항에 왔다가 거기서 그냥 냅다 공항에 빈틈을 찾아가지고 환승은 안 하고 밖으로 빠져나가 잠적해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CCTV에 담겼는데도 대테러 센터가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대테러 센터가 왜 이러냐?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부 용역이랍니다. CCTV 2,000대를 관리하는 곳에 공사 직원, 경찰, 국정원은 한 명도 없고요. 베트남인 미리국 확인에 11시간 걸렸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니 많이 하는데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면 뭐합니까? 실제 운영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인천공항공사와 경찰에 따르면 공항 CCTV는 대테러 센터 3곳에서 관리 중인데 여객터미널, 외곽, 탑승동 등에 이걸 지휘하는
CCTV를 지휘하는 곳이 3군데 있답니다. 지휘센터가. 이곳에는 S사 등 용역업체에 소속된 특수경비원들이 배치되어 모니터로 공항 내부를 감시하고요. 공항공사나 경찰은 상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미리국 하거나 이럴 때 정말 구멍이 나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 미리국자기의 망정이지 테러범이었으면 북한의 간첩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항에 입국장이 둥뚫 뚫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항공사 측이 비행기를 미탑승했다. 이 두 사람이 안 탔다고 통보하기 전까지 중국인들 세버린 사람들은 깜짝같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안당국이. 그래서 CCTV를 돌려 미리국 사실을 확인하니까 이날 오후 6시 30분에 이미 베트남인 두 사람은 중국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벌써 나가버리고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 요원들은 한마디로 계약으로 해서 하는 이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2000개에 이르는 CCTV를 다 파악해서 그걸 대처해서 이 대응책을 내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실제로 이들의 미리국 장면을 포착해도 기관들에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전파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를 방어해야 된다고 정부가 이야기만 하지 말고요. 실제 이 테러를 갖다가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수입 자동차 이런 데 보면 환경 인증 마크 이런 걸 붙이면요 좀 더 잘 팔리죠. 친환경인 뭐 바이오 에코 이래 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수입 자동차 업체에 이 환경 인증을 내주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끄고 이러다가 건품과 향응을 받기로 한 날에 바로 이제 이 환경 인증을 해주는 이런 얄미운 공무원들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요 애를 미기다가 돈이 들어오거나 뭐 술을 사면 그때 이제 일을 해주는 거죠. 서울중앙지법은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환경부 산하 기관 연구원 황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524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람이 대가로 받은 상품권과 호텔 이용권 등 135만원어치를 몰수했다는데요.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소음 환경 인증 업무를 담당하며 인증 신청 업체인 자동차 업계 관리자로부터 수십 차례 1667만원에 달하는 건품과 향응을 받았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명이 넘는 다수의 자동차 수입업체 관계자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향응을 접대받고 현금을 수수하거나 심지어 성접대까지 받았다며 특정 업체에 인증을 내주지 않다가 향응을 약속한 날에 인정하는 등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은 엄벌이 마땅하다. 이렇게 발표했다는데요. 참 이게 정말 뭐 빽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부 산하기관 무슨 연구원에 일개 연구원이 이런 정도로 그것도 빽이라고 돈 뜯어먹고 술 얻어마시고 여자까지 접대받았다면 참 대한민국에 힘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하겠습니까? 기가 찹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알바를 하면 날이 추워가 고생하는데요.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게 극한 알바라는 게 많답니다. 그래서 기피 알바들이 굉장히 많다는데요. 어떤 게 이제 기피 알바냐? 급여가 되게 짠 알바가 기피 알바고요. 또 부당 대우가 일을 안 해도 뻔히 예상이 되는 게 또 열악한 알바고, 그 다음에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또 학생들이요 급여가 높다면 이를 참고 견디겠다고 말도 한답니다. 참 얼마나 이 돈을 벌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몰모트처럼 인체 실험하는 알바도 하기도 하고요. 저 길거리에 사람 많이 오는 맹동 같은데, 강남역 사거리 같은 데서 피켓 들고 서 있는 알바 참 그거 감정노동이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뭐 사기 알바도 많답니다. 뭐 대포폰, 대포차, 대포통장에 이게 3대 대포라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이름 빌려줬다가 이제 인생길이 막히는
사기에 연루돼 가지고 그런 또 알바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적고 임금이 높든 적든 부당한 대우는 어디에다 존재하다 보니까 애들이 차라리 그냥 급여 좀 많이 주는데 가자 이러다 보니까 뭐 술집에서 일하는 거 뭐 시체 닦는 것부터 별의별 알바를 다 하고 있는데요. 참 그런 데 가서 그래도 인간적인 대우나 받고 하면 되는데 이런저런 안 좋은 일까지 겪다가 보니까 이 극한 알바라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보면 뭐 그 고향입니까 어디서 불이 났는데 그 알바했던 대학생 한 명이 죽었죠. 알바로 일하다가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알바생에 대한 인격적인 인간적인 처우에 대한, 즉 월급은 못 올려주더라도 좀 이 감시 모니터 기능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